나의 말. 친구 여럿이 모여 음식을 싸들고 소풍을 갔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두 사람이 세계 평화 문제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한 친구가 참 쓸데없는 걸 갖고 논쟁한다며 한심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비웃은 지 몇 분도 안 돼서 다른 친구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맛있는 걸 왜 너 혼자 많이 먹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찮은 걸 갖고 그렇게 화내며 언쟁하는 그를 보며 다른 친구들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과 통찰을 얻을 수 있나요? 챗 GPT 위말.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쟁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어떤 논쟁이 쓸데없다고 비웃는 사람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앞에서는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처럼 거대한 주제도, 음식 문제처럼 사소한 주제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기 모순의 위험. 남을 비웃던 사람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보편성. 논쟁의 주제가 크든 작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강한 감정을 갖고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주제를 논쟁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머와 관용의 필요성.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은 것은 인간의 아이러니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논쟁에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유머로 넘기며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논쟁을 함부로 평가하기보다 자기 자신도 언제든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챗 GPT 위말.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심리적, 신경학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어떤 주제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종교, 정치적 신념, 도덕적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반대 의견을 들으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냉정한 논리보다는 방어적인 감정이 먼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화적 본능. 생존과 위협 반응. 인간의 뇌는 원시 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 위협보다는 사회적 위협, 자신의 신념이나 소속 집단이 공격받는 것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즉, 자신의 중요한 가치관이 부정당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한 감정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소속감과 집단주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종교, 국가, 정치 이념, 문화 등과 강하게 동일시합니다. 특정한 이슈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자신의 집단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을 단순한 차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대 그들이라는 갈등 구조 속에서 상대를 적대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과 감정의 연결. 어떤 주제가 개인적인 경험과 강하게 연결될수록 감정적인 반응도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아온 경험이 있다면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격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 확증 편향과 감정적 결속.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접하면 논리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저건 틀렸어 라는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이미 감정적으로 결속된 신념에 도전받을 때는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정적인 방어 기제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감정이 논리를 압도하는 이유. 감정은 신경학적으로 빠르게 활성화되지만 논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작동합니다. 특히 분노,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논리적 사고를 하기 전에 반사적으로 감정이 먼저 표출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라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적 반응을 줄일 수 있을까? 자기 성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를 스스로 물어보고 자신의 감정적 반응이 어디에서 오는지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두기 연습. 논쟁을 할 때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감과 경청. 상대방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먼저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이 아닌 대화로 접근. 감정을 부추기는 논쟁보다는 서로 배우고 이해하는 대화 방식으로 접근하면 감정적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지만 이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